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왜 살이 안 빠졌는지 한 번에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식단을 해도 운동을 해도 피로는 쌓이고 자꾸 붓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이상하다 싶었던 그 느낌, 오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단순한 칼로리 계산이나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시스템, 그 정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오늘 영상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어디 아무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회원들 수백 명이 직접 경험하고 변화했던 핵심 원리예요.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잘 안 됐다면 그건 제대로 된 방향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는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 즉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약 1에서 2kg 정도 되고요. 이거는 장기 하나의 무게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장 안에 모여서 살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결정을 해요. 저는 지금부터 이 미생물들, 이 친구들을 장 속 요리사 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뭘 먹든 점심에 어떤 간식을 먹든 이 요리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마다 이 요리사 팀의 구성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불요리사가 많은 팀이에요. B라는 사람은 이건 지방으로 저장하자 라고 하면서 살로 저장해버리는 보관 요리사가 많은 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구마를 먹었는데도 A라는 친구는 살이 안 찌고 B라는 친구는 금방 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다이어트를 하지만 왜 나는 안 빠지지? 라고 하는 질문의 진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리사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얘네가 직접 분해를 해요. 특히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혼자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 미생물들이 우리 대신 잘게 쪼개줍니다. 그러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이 줄어들고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 흡수에 도움을 줘요. 비타민 B, 비타민 K 같은 것도 일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장 점막을 보호해서 나쁜 것들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분과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줘요.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포만감을 주는 렙틴,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까지 이런 호르몬 분비에도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 폭식하는 것도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속 요리사들이 불안정한 상태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살이 잘 찌는 몸과 잘 빠지는 몸, 그 차이는 우리 장 속에 어떤 요리사들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요리사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왜 팀워크가 엉망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장 속 요리사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들이 많아도 주방이 엉망이면 제대로 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름은 오래됐고 도마는 썩었고 재료마저 썩은 걸로만 들어와요. 게다가 레시피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요리사도 결국 대충 때우는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뭔가를 먹고 있지만 그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정하는 주방이 이미 망가진 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들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평소 식습관과 생활에 있습니다. 첫째는 초가공식품과 설탕 폭탄 음식들인데요. 과자, 빵, 햄버거, 탄산음료, 시리얼, 이런 음식들은요, 좋은 요리사들에겐 좋은 재료를 제공하지 못해요. 대신에 불량 요리사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재료만 제공하는 꼴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만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항생제 남용과 잦은 복용입니다.
자,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쓰고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 속 항생제까지 쌓이면 실력 있는 좋은 요리사들이 단체로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규칙이 없는 불량 요리사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예요. 이건 사실 요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거의 모두 겪는 문제죠.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장이 늘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장 속 미생물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균형이 무너진 레시피로 작동하게 돼요. 여기에 수면까지 부족해지면 장내 리듬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원래 몸은 밤에는 회복하고 낮엔 소화하자라는 리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리듬이 완전히 무시되고 계속 각성 모드로 가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장을 회복시킬 여유조차 없어지고 좋은 균보다 스트레스에 강한 나쁜 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참고로 수면이 부족할수록 장내의 유익균은 감소하고 비만 유발균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에요. 이거는 우리 장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갑자기 폭식하고 저녁엔 야식으로 마무리하는 생활, 이런 리듬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장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요. 요리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언제 재료가 들어오는지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던 밤 11시에 갑자기 치킨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몸은 판단합니다.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저장부터 해. 지방 저장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식후에는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오고요. 밥 먹고 나면 피로감이 몰려오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만 나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장 속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리사도 중요하지만 요리사가 일하는 환경이 망가지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살이 안 빠지지? 나는 왜 늘 더부룩하지? 왜 항상 피곤하고 자꾸 뭔가 먹고 싶을까? 이 질문들의 공통된 출발점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속 주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이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나는 안 빠지고 내 친구 쟤는 쭉쭉 빠지더라. 식단도 비슷하게 했고 운동도 비슷하게 했고 심지어 나름대로 열심히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 다르셨나요? 그 이유는 타고난 체질 혹은 유전자 아니면 의지력?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차이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 두 사람의 장 속 요리사 조합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2013년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실렸는데요. 비만인과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쌍둥이 생쥐에게 각각 이식을 했더니 똑같이 먹었는데 비만인의 장내 세균을 받은 생쥐는 살이 쪘고요. 날씬한 사람의 세균을 받은 생쥐는 살이 안 쪘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보다 그걸 누가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음식은 칼로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음식이 어떤 균에게 먼저 닿는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포만감 신호를 뇌로 얼마나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한 입이라도 A의 장 속에서는 이건 지방으로 저장, B의 장 속에서는 이건 에너지로 써버려. 이렇게 다르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건 비만인의 장 속에는 지방 저장을 잘하는 요리사가 더 많고 날씬한 사람의 장 속엔 식욕 조절을 잘하는 요리사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내 장 속 요리사들을 그렇게 키운 거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볼게요. 같은 걸 먹고도 살이 찌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량 부족이나 식단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요리사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끼니 때마다 내 장 속 요리사들에게 교육 자료를 던져주는 건데요. 좋은 음식은 실력 좋은 요리사들에게 좋은 재료를 주는 거고요. 나쁜 음식은 불량 요리사만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망가뜨리는 요리사가 아니라 살이 안 찌게 도와주는 요리사들을 키우는 식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의 모든 결정은 뇌가 내리는 것 같죠? 뭐 먹을지, 언제 멈출지, 지금 족발을 시킬지, 그냥 물이나 마실지. 근데 이 뇌가 결정을 내릴 때 조용히 뒤에서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엔 이유 없이 폭식을 하게 된다거나 배가 불렀는데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어진다거나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뇌는 칼로리 계산기를 들고 앉아 있어요. 점심때 570칼로리 먹었고 오늘 3000보 걸었고 근데 그 옆에서 우리의 장이 계속 속삭입니다. 지금 피곤하니까 단 거 좀 줘. 에너지 떨어졌어. 탄수화물 좀 가져와. 오늘 위로받고 싶어. 초콜릿 좀 먹자. 요리사들이 주방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요리사들, 즉 장 속 미생물들은 뇌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합니다. 신경을 타고 호르몬을 통해서 면역 경로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속 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정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식욕과 감정 조절 능력은 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 내가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장 속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늘 뇌에게 말을 걸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또 먹었을까? 근데 그 전에 한 번쯤 우리 장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괜찮아? 요리사들은 제대로 일하고 있어? 내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자, 정리할게요.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식욕의 조율실입니다. 장 속 미생물들은 뇌에 보이지 않는 의사결정의 회의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어떤 식욕을 느끼는지조차 장 속 시스템의 작동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속 요리사, 팀을 바꾸는 5단계 전략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장 속 미생물, 즉 좋은 요리사들을 늘리려면 우리가 매일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크게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드릴 건데요. 이 중 3가지만 일주일 정도 실천해보셔도 몸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실 거니까 꼭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좋은 미생물들은 섬유질을 먹고 자라요. 이게 없으면 작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는 고구마, 귀리,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 같은 과일, 병아리콩, 렌틸콩, 아몬드 같은 콩과 견과류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 중 2-3가지를 식사에 넣어보세요. 3일만 해도 화장실 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요리사로 비유하자면 좋은 요리사를 직접 팀에 데려오는 방식이에요. 김치, 된장, 미소 된장국, 플레인 요거트 같은 음식이 해당이 되고요. 아침에 요거트 1컵, 점심에 된장국 1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게 먹지 않는 선에서 자연 발효된 음식을 습관처럼 드셔주세요. 자, 3번째는 초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과자, 빵, 햄, 소시지,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은 좋은 요리사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요. 나쁜 요리사만 키우는 환경만 만들어요. 완전히 끊어내는 게 제일 좋지만 완전히 끊어내는 게 힘드시다면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한 번으로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작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4번째는 식사 시간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특히 장 속 미생물, 우리 장 속의 요리사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해요. 끼니 간격이 들쑥날쑥하면 장이 불안해지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지방으로 저장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일정한 템포로 식사를 해보세요. 장이 편안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의 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몸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태에선
좋은 요리사들이 활동이 떨어져요. 밤 11시 이전에 눕고 아침에는 햇빛 10분 이상 쬐고 하루 10분 산책만 해보세요. 의외로 장이 이런 소소한 루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좋은 균의 먹이인 섬유질을 매일 한 끼 이상, 발효식품으로 좋은 균을 직접 넣어주고 초가공식품은 줄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걸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요. 그리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 거고 폭식 욕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1주나 2주 이상만 꾸준히 이어나가신다면 몸이 살 빠질 준비가 되는 느낌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졌던 진짜 이유가 장 때문이었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늘 식단, 운동, 의지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 바로 내 장 속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선택을 해요. 식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먹을지 말지, 오늘도 다이어트를 할지 포기할지.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을 장 속 환경에서 신호를 내는 거였어요. 이걸 바꾸는 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내 몸을 바꾸는 길입니다. 제가 1200명 넘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패턴을 봐왔거든요. 식단을 다 했고 운동은 하는데 살이 안 빠지고 자꾸 무너지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은 몸이 아니라 환경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장이 정리되고 미생물 조합이 바뀌고 식욕과 감정이 조절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회원 한 분은 코치님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이 정도면은 진짜 배가 불러야 하는데 왜 이러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체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환경이 무너져서 식욕 신호가 왜곡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체중 감량이 아닌 장 건강만을 위한 식단을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장을 편하게 해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체중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코치는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생겼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안정이 된 거예요. 살을 빼기 전에 먼저 장부터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억지로 버티는 다이어트였다면 이번엔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 속 요리사 팀을 바꾸는데 딱 일주일만 집중해보세요. 좋은 식재료를 넣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몸 전체 시스템을 다르게 작동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는 게 무조건 더 쉽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게 매일 요리사들이 일할 재료를 챙겨주고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함께 점검하고 내 몸이 진짜 회복되는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약 지금 나도 이제 진짜 바꿔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장을 바꾸면 몸도 바뀌고 평생 요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환경에 대한 주제로 최대한 알기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함께 장내 환경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